1950년대 나는 20살의 청년이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를 들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레이엄 교수가 칠판에 글을 썼다. 첫 번째 규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투자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잃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는가? 주식 차트를 바라보며 손가락이 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의 수익이 오늘의 손실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나는 92년의 인생을 살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시장은 감정적인 자들을 먹어치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재산을 태우고 있다. 상승장에서 흥분하고 하락장에서 절망한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도박으로 착각한다. 빠른 수익을 꿈꾸며 주식을 사고 판다. 오늘 산 주식을 내일 팔면서 일확천금의 환상에 빠져든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첫 번째 규칙은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인생도 바꿀 것이다. 시장의 90%가 돈을 잃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지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기는 게임을 했다.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은가? 1956년 나는 26살이었다. 아버지의 작은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월급 $20를 받는 말단 직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청년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남들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나는 항상 부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나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며 깨달았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기업의 소유권이다. 그 순간부터 나의 투자 철학이 태어났다. 남들이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나는 기업의 본질을 들여다봤다. 남들이 단기간의 수익에 목매달 때 나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봤다.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 원칙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1958년 나는 첫 번째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자본금 $100,000. 그중 내 돈은 고작 $100였다. 사람들은 웃었다. 26살짜리가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단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 폭락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모두가 절망할 때 나는 웃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것이 내 투자 철학의 핵심이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나는 기회를 봤다. 우량 기업들이 반값에 할인 판매되고 있었다. 이보다 좋은 쇼핑 타이밍이 어디 있겠는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금비가 내릴 때 숟가락 대신 양동이를 들고 나가라. 나는 양동이를 들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워싱턴 포스트. 남들이 버리는 우량 기업들을 하나씩 담아 올렸다. 썰물 때가 되어야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는지 알 수 있다. 시장이 썰물일 때 진짜 기업의 가치가 드러난다. 나는 그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9월 15일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또 기회가 찾아왔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다. 다우지수는 연일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도피했다. 나는 반대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스러워져라. 10월 16일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다. 미국 주식을 사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투자. 연 10%의 우선주 배당과 주식 매수 옵션까지 받았다. GE에 30억 달러 투자. 역시 10%의 배당과 매수 옵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미국 경제의 근본적 힘을, 위대한 기업들의 회복력을. 3년 후 골드만삭스 투자로 30억 달러 수익, G 투자로 12억 달러 수익.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한 것이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 이것이 역발상 투자의 힘이다. 수십 년간 시장을 경험하며 깨달은 진실들이 있다. 첫 번째 철칙, 절대 잃지 마라. 첫 번째 규칙은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현명한 리스크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손실을 50% 당하면 원금 회복을 위해 100%의 수익이 필요하다. 손실을 90% 당하면 1000%의 수익이 필요하다. 수학은 잔혹하다. 그래서 나는 안전마진을 중시한다. 1달러짜리 기업을 50센트에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투자다. 두 번째 철칙, 가치에 투자하라.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시장은 항상 옳지 않다. 때로는 훌륭한 기업을 헐값에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기업의 천문학적 가격을 매기기도 한다. 나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용한다. 나는 코카콜라를 좋아했다. 매일 아침 5캔씩 마셔댔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나는 13억 달러 어치 코카콜라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봤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브랜드, 독점적 시장 지배력, 꾸준한 배당, 연평균 14%의 수익률인 지금 30년 후 투자의 가치는 250억 달러가 넘는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훌륭한 가격에 적당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세 번째 철칙,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겨주는 장치다. 시간은 위대한 기업의 친구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한다. 성공적인 투자는 시간, 규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어떤 일은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9명의 임신한 여성으로 한 달 만에 아기를 만들 수는 없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네 번째 철칙,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1990년대 닷컴 버블을 기억하는가? 모든 투자자들이 IT 주식에 열광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사람들은 나를 낡은 투자자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나는 기술주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았다. 결과는 닷컴 버블이 꺼지며 나스닥은 78% 폭락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나는 여전히 부자였다. 다섯 번째 철칙, 감정을 통제하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돈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은 감정의 바다다. 탐욕과 공포가 끊임없이 몰아친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이다. 높은 IQ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안정성이다. 투자는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 이것이 투자자의 자세다. 애플은 내 투자의 편견을 깼다. 2016년 내 나이 86세. 평생 기술주를 깊이 해온 내가 애플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버핏이 변했다.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 하지만 나는 애플을 기술회사로 보지 않았다. 전자기기 소비회사로 봤다.
아이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다. 사용자들의 생활 전체를 바꾸는 생태계였다. 브랜드 충성도는 코카콜라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새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애플을 단순히 전자기기 회사가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소비자의 기업으로 보고 장기 투자했다. 5년간 꾸준히 매입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한다. 투자 수익 1,000억 달러를 넘는다. 편견을 버리고 본질을 보는 것. 이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2021년 말 내 포트폴리오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기 속에서 찾은 기회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1929년 대공황, 1973년 오일 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매번 사람들은 이번은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공포와 탐욕의 반복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다. 나도 실수를 했다. 많은 실수를. 1960년대 버크셀 해서웨이를 인수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투자 중 하나였다. 사양산업인 방직업체에 투자한 것이다. 감정적인 판단이었다. IBM에 투자한 것도 실수였다. 기술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6년 만에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과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반복된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버블과 붕괴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 패턴을 이용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라.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자신에게 투자하라.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책을 읽어라, 배워라, 경험을 쌓아라. 당신의 지식과 기술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자산이다. 나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에 할애한다. 기업 연차 보고서를 읽고 경제서적을 탐독했다. 8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했다. 복리의 효과는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에도 적용된다. 둘째, 시간을 활용하라. 젊음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다. 나는 늦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경험이 없다. 모든 변명을 접어라. 나는 $100로 시작했다. 당신도 $100면 충분하다. 나는 26살에 시작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늦지 않았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는 그늘에 앉아 있다. 오늘 심는 나무가 10년 후 당신에게 그늘을 선사할 것이다. 20대에 시작한 투자와 40대에 시작한 투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10년의 차이가 수십 배의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이라도 좋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젊을수록 유혹이 많다. 암호화폐, 단타매매, 레버리지 투자. 빠른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박이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걸어라.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당신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네 번째 단계, 인내심을 길러라. 시간은 당신의 친구고 충동은 당신의 적이다. 일확천금의 유혹을 뿌리쳐라. 복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30세라면 65세까지 35년이 있다. 연 10%의 수익률로 35년간 투자하면 초기 투자금은 28배가 된다. 100만 원이 2,800만 원이 된다. 1,000만 원이 2억 8천만 원이 된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훌륭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망가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기업을 인수할 때 숫자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을 본다. 그들의 철학을 본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본다. 정직한가? 주주를 위해 일하는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려울 때도 원칙을 지키는가? 사기꾼이 회사를 이끌 때 수익은 찰흙처럼 유연해질 수 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 반대로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 핵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첫 번째 길, 계속 변명하며 살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중에 해야지. 이 길의 끝에는 후회가 기다린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그 성공 뒤에 숨겨진 노력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 길, 오늘부터 시작하기. 두려워도 시작하고 모르겠어도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길. 이 길의 끝에는 자유가 기다린다.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92년을 살며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해 보이는 길이 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다. 만약 7피트 장대 높이뛰기를 하고 싶다면 1피트 장대를 넘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언젠가는 점프해야 한다.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다. 나는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줬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첫 번째 책을 주문하라. 두 번째 주식을 사라. 세 번째 실수를 하라. 현명한 사람이 처음에 하는 일을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에 한다. 현명한 사람이 되라. 지금 시작하라. 나 워렌 버핏이 92년 인생을 걸고 보장한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절대로 잃지 마라.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조언이다. 첫 번째 규칙,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기억하라. 시장은 감정적인 자들을 먹어치운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보상을 선사한다. 과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반복된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절대로 잃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이다.